판본체. 예, 그러면 말 그대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하고 용비어천가 이런 것을 해서 반포를 해서 백성들한테 어린 백성이 느리고자 할 때 했을 때 좀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판을 만들어 가지고 판에다 글씨를 새겨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에다 이렇게 새겨 가지고 요걸 판으로 이렇게 딱 찍어서 익히게 한 게 판본이에요. 그래서 판본으로 된 글씨의 형태를 보고 쓰는 게 우리가 판본체예요. 그래서 예. 판본체하고 반대되는 말은 우리가 서간체라고 하죠. 붓으로 쓴 거. 그래서 이 판본체는 어떻게 했었냐? 한글의 제자 원리에 보면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한글의 기본 글씨 꼴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그 자체는 고예를 본받았다겠어요. 고예. 옛날에 예서도 고대예서. 고대예서가 보통 어떤 거이냐? 예서는 주로 이렇게 파책이 있어가지고 파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중년방사에서 큰 대자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파책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없애고 거의 이런 것을 없애주고 우리 광개토대왕비 호태왕비처럼 예서가 전형화되기 이전에 전서에서 예서로 넘어오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파책 같은 거 줄이고 그냥 거의 전서의 핵이라는 거죠. 다 이렇게 가로 세로 핵이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서에서 약간 소전, 진시황이라든가 이런 이사가 했던 그런 소전에서 한나라로 넘어오기 직전의 것을 고예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글씨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리한 획의 굵기 조절은 다 없애고 가로 세로만 해서 전서의 소전에서 약간 구부러진 거나 휘어진 거 이런 것을 빼고 쓰는 획을 갖다가 우리가 고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예에서 판본체에서 서체가 두 가지 글자의 운필법이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원필법이 있어요. 원필법은 보통 붓의 중심으로 가는 이렇게 들어가서 붓끝이 가운데로 보통 가는 거이고 그래서 원두 원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필체는 뭐냐? 방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시작이나 끝이나 이렇게 90도 가까이 모가 난 거. 그래서 방필도 원필로 속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방필은 붓끝이 양쪽으로 쫙 벌려서 가는 평포의 필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편적으로 한글 같은 게 사실 원필이나 방필력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원필의 대표적인 것은 예서에서 조전비 같은 거이고 방필의 대표적인 것은 장천비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원필의 필법은 보통 입체감이 나고 또 부드럽고 그런 게 있고요. 방필의 필체는 운건하고 씩씩하고 그러니까 이 원필하고 방필하고는 서로 상대적인 반대적인 이런 형상이 나타나요. 글씨 필체에서. 그러면 원필의 가로액은 어떻게 쓰는 것인가? 처음에 원필의 가로액은 이렇게 붓이 공중에서 락필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흔들어서 붓이 뒤집어져서 다시 붓을 세운 다음에 가다서다 하는 것을 이걸 갖다 우리가 절이라고 해요. 3절을 할 수도 있고 4절을 할 수도 있고 이 뒤에서는 이제 붓이 이제 다시
붓이 필 가운데서 딱 세워져서 수필을 해서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으로 시작돼서 원으로 끝나는 거. 그러면 이제 아래로 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듯이 중간중간에 3번 끊으면 3절이고, 끊는 것은 일종의 뭐 이걸 잘 모르면 막 뱀이 개구리 잡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울룩불룩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절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획만 흉내내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사실 전서나 예서의 핵에서는 사실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가다가 이렇게 운필을 하다 보면은 이 정도 긋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붓의 먹물이 다 종이에 흡수되니까 다시 먹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붓을 튕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이지, 이걸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어떤 옛날에 글 쓰고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 예서나 옛날 고의 법첩이나 이런 것에 보면 사실 있지도 않아요. 이런 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물론 유명하신 분들이 해놨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큰 글씨를 쓰다 보니까 먹물이 부족해서 그렇게 가다가 먹물을 공급원이라고 그런 거인데, 그게 잘못 와전돼 가지고 그냥 울룩불룩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도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는 핵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붓을 바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서서히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수필해서 이렇게 붓이 가운데서 딱 이렇게 모아지게 하는 게 이게 중봉의 필법이에요. 원필. 그다음에 이제 방필을 한번 봅시다. 방필의 필법은 주로 천발신천비라든지 전서 같은 데서, 예서에서 장천비 같은 데서 이제 주로 가로액이 방필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붓을 세워서 여기서 탄력을 얻어서 붓이 이렇게 해서 방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다시 붓을 수필해서 이렇게 위로 쳐서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붓이 마무리돼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붓으로 쓰는 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막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물론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꼭 그닥해서 그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붓이라는 것은 손으로 오는 거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방필의 필법을 이렇게 쓰는 거이죠. 꼭 여기가 막 각이 막 이렇게 딱딱 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필의 필법은 붓이 쫙 벌어져서 이렇게 해서 평포로 해서 붓이 이렇게 붓털이 양쪽으로 벌어져서 간다는 거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은근하게 이제 좀 붓에 이제 좀 그러니까 먹물이 적었을 때라든가 좀 붓을 굵게 했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런 데가 비백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은근한 힘이 있는 필법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뒤에서도 이렇게, 또 밑으로 빼는 획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아래서 위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방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쭉 붓이 우둘투둘하게 하면 약간 비백도 나오고 은근한 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가로로 쓰는 것은 원래 이렇게 하늘이나 땅 같은 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중성이에요.
밑으로 내린 의나 이는 중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건 사람을 나타낸다고도 하고, 그래서 하늘에 이 한글에서 천지인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걸 의하고 이에 빼놓고 그 다음에 점을 할 때는 점은 태극에, 태극이 이렇게 보면은 태극이 이렇게 되어 있고, 태극을 고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태극, 이건 사실은 이건 날일자예요. 날일자인데 태양 속에는 발이 세 발 달린 불사조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 뜨거운 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새다. 그래서 불사조 삼조고라고 하는데, 이게 태양 안에 이렇게 이 새를 갖다가 새을자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새을자 이렇게 새을자 이게. 그래서 태양의 북극과 남극, 양극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양극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전서나 금문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오면 소대 오면서는 이제 이렇게 점으로도 찍고 이렇게 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을자가 폭을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한일자로 이렇게 돼서 일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 태양이기 때문에 그 한글을 만들 때도 태극의 원리에 의해서 이 방점, 이 점을 아점이라고 하는데, 방점은 이건 이런 태극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써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냐, 반원을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반원을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 딱 붓이 서서 이렇게 딱 회봉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찍는 게 항상 이런 S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태극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태극, 그래서 이렇게 반을 한 다음에 다시 세워서 또 이쪽 반을 해서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완전히 입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천, 지, 인. 그래서 요게 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땅에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이니까 땅 위니까 양성모, 오나 요 같은 것은요. 그래서 오요가 양성모. 또 태양이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땅 밑에는 그늘이니까 우나 유는 음성모음. 그래서 우나 유는 음성모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이모음,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있다. 사람 왼쪽을 갖다가 우리가 음으로 보는 거예요. 오른쪽을 양으로 보고 왼쪽을. 그래서 이게 여는 음으로 보고 음성모음으로, 야는 양성모음으로 보는 거예요.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 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의 기초, 이거 세 부분을 정확하게 잘 할 줄 알면은 한글 판본치는 수월해져요. 네, 여기까지.